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에 대해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비건 미 대북 특사는 북한 미사일과 식량 지원 등 현안을 놓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장인이 2012년 상반기 KT 채용 당시 인사청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장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BMW 김효준 회장이 차량 결합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가운데 BMW 미니 차량이 리콜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줄고장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영남 지역의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부 출입 기자들에게 북한이 어제 북한 북서부 지역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km 이상 날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확정이 될 경우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미국도 거의 같은 시각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제재 위반 북한 선박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추가로 발사체를 쏘아올린 지 8시간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며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또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북한의 엄청난 경제 잠재력을 거론하며 북한이 이를 날려버리진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절제했던 대응보다 경고의 수위는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화염과 분노식의 맞대응은 자제하면서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제재를 회피한 북한의 석탄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어를 압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한 첫 압류 조치입니다. 미 공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와 거의 같은 시각에 ICBM인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정기적인 시험 발사의 일환이라지만 대북 압박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양보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대화로 손짓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미국의 손을 북한이 확실한 당근 없이 덥석 잡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한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서 남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들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잇따랐던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회장은 결함 원인을 알고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회장은 BMW 디젤 차량의 결함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객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던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얼마 뒤 BMW가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BMW는 화재 발생 한 달 전에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이른바 EGR의 결함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we have found the root cause, and this has become clear to us. The root cause is a leaky cooler module, as stated on a number of occasions. 정부 조사 결과 BMW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 BMW 본사의 하랄트 크리거 회장과 BMW 코리아 임직원 등 모두 18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BMW 코리아 본사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의미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캐물은 경찰은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BMW 차량 문제 또 있었습니다. 문제 없던 차가 동일 차종의 결함 때문에 리콜을 받고 나왔더니 이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 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회사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MW 미니 차량을 타는 박모 씨는 최근 EGR, 즉 배기가스 순환장치 냉각기를 교체하는 리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BMW 화재 사건 원인과 같은 부품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멀쩡하던 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자마자 이런 엔진 장애 등이라든지 그리고 특이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RPM이 출력이 조금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지속해서 일어났고요. 실제로 도로 주행 중에 한번 시동이 꺼졌었고요. 리콜 조치를 받고 차에 이상이 생겼다는 운전자가 박 씨만은 아니었습니다. BMW 미니 동호회 블로그나 카페 등에는 리콜을 받고 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리한 서비스 센터는 저마다 달랐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 반응은 한결같이 리콜과는 관계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에 왜 이상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수백만 원 하는 부품을 이것저것 교체해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터보타조하고 PDF, 터보타조 부품만 교체하는데 350이 들어간다고 350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EGR을 교체하면서 연동된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연관 부품들, 예를 들어서 이제 흡배기 쪽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클리닝이라든지 관리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거나
리콜 자체 작업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고, 고객들의 불만이 줄을 잇는데도 BMW 코리아 본사에서는 아예 보고된 내용이 없다며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차가 리콜 서비스를 받고 이상이 생기는 일이 줄을 잇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BMW 코리아 본사나 서비스 센터의 태도는 고객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중국 수입 품목에 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면서 정부가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산업계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둔화하는 세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신남방과 신북방으로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 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당부했습니다. 300명 이상 버스업체에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도에 대해서는 버스 요금을 200원가량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손 실장은 우선 전국 500여 개 버스 회사 가운데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시급을 30% 가까이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돼 어느 정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악인 상황에서 직장 찾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D 프린트로 도장을 만드는 손길과 표정이 전문가를 방불케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드론으로 뽑기를 하는 게임은 마냥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미래의 진로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는 초중고생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저 요리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뭐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도 관광부나 그런 데 가가지고 요리를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미술 분야 쪽에 관심이 많고 DIY나 웹툰 작가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진로를 가고 싶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온라인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 적성과 흥미, 성향을 파악한 뒤 교사와 진로를 논의합니다. 이를 토대로 진로와 직업으로 나눠 다양한 분야의 전문 멘토들로부터 유망하고 인기 있는 학과와 직업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관심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로봇과 드론, 가상현실 등에 집중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 어떤가요? 제가 드론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진학과 함께 급변하는 미래 직업 세계를 미리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미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갖추도록 11일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사전 등록한 학생과 일반인만 입장이 가능하며 4월간 3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배우 한효주 씨 측이 최근에 불거진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효주와 한효주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SBS TV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에 온라인에 루머를 게시한 누리꾼 33명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평은 한효주는 JM 솔루션의 광고 모델일 뿐 버닝썬 클럽에 단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고 당일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누적 관객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측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기준으로 이 작품이 개봉 17일째인 오늘 아침 7시에 1,2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배급사 측은 개봉 보름 만에 1,2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명량에 이은 최단 기록이자 역대 외화 가운데 최단 흥행 신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벌써 여름이 찾아온 듯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8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인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나들이길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외선과 함께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 영향으로 내일 강원 영서와 충북 그리고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4도, 광주 13도, 부산 16도, 평양 1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8도, 부산 24도, 금강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초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